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란해했던 것, 조국 파문과 관련해서 혼란해했던 것 하나를 좀 풀어드리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이 상황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을 내치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조국은 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사퇴를 안 할까? 이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찌라시라는 거 있죠. 그 사설 정보지입니다. 사설 정보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직 어떤 그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경찰 정보과에 근무했던 사람들, 또는 전직 기자 출신들, 또 대기업의 또 이 정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대관 업무하는 팀. 그런 팀 출신들이 나와서 지금 여의도 가면은 어느 한 빌딩에 그 사무실을 그런 사설 정보지 사무실을 만드는 그 사무실이 쭉 있는 빌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찌라시에 보면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막 다 나오지만은 그것은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찌라시 내용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그것도 약간 참조를 해서 또 제 취재도 한 것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내치지 못할까? 이거 먼저 해보죠. 자,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죠.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은 적이 한 두세 차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그 박이태 법무부 장관, 김영삼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딸의 그 특례 입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이야기가 나와서 뭐 수사가 시작되니까 바로 사퇴해버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태중 법무부 장관 온로비 사건에 부인이 연루돼서 또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바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가져다 놨죠. 그런데 조국은 국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사퇴를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안 시킵니다. 지금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상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조국에 대해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 것도 다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국정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일 경제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도 다 묻혀버렸습니다. 경제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죠.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 조국에 의해서 다 묻혀버렸는데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30%대로 내려갈 겁니다. 제가 예측을 했던 대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 4.15 총선 앞두고 이 수도권이나 또 영남, 부산 지역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그 예비 후보자들, 또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성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선거 다 진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지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 일들입니다. 예상을 하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한번 어디 꽂히면은 완전히 외골주의적인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조국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에 붙이는 거다. 근데 실제로 검찰 개혁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절대 검찰 개혁 못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도 전부 다 자기 방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검찰개혁 못하는데 거기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꽂혀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국민들 말도 안 듣는다. 그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태로라면은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쳤다. 그래서 절대 안 바꾼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차기 구도, 차기 대선 구도, 조국 외에는 없다. 본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을 만한 차기 주자는 조국뿐이 없고 조국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 다음 퇴임 이후에도 좀 보장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SNS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민주당 여권의 대권 구도를 보면은 안희정, 이재명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박원순 정도인데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박원순은 순혈이 아니니 줄 수 없고 그래서 조국이 의욕을 품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기까지 염두에 두고 조국을 일단 살려놔야지 어쨌든 자기가 보장이 되고 안전판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국을 내치지 못한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찌라시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들인데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일에 사모펀드, 특히 펀드 문제, 돈 문제에 권력 주변이 광범위하게 얽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막 사퇴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자연인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방어할 수 없이 수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기 때문에 낙마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이 세 가지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왜 조국을 내치지 못할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복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국은 왜 스스로 사퇴 안 할까? 대통령 임명권자가 그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도 본인과 가족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로 의하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기자들 때문에 정말 사생활이 다 보장되지 않고 지금까지 삶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걸 사퇴하지 않을까? 이 의문이 드는 거죠. 조국 자신도 조윤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SNS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본인은 무슨 낯으로 지금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왜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기 방어용 아니냐. 단순한 자기 방어용. 그러니까 지금 대선까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뭐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선까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서 자연인이 된다면은 법무장관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면은 검찰 수사가 더 세게 밀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방어막을 쳐놨던 특수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나 또는 젊은 검사들과 만나서 자기 논리를 펴는 이런 방어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내치지 못하느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권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를 하면은 대권은 멀어지죠. 뭐 지금 상황에서도 어렵지만은 낙마하면은 더 멀어집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뭔가 뭐 검찰 개혁이든지 뭐든지 성과를 내놓으면은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조국 펀드, 이 사모펀드도 대선 자금 조성용 아니냐, 이 주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 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대권도 대규모 정치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당내 경선용 자금을 너무 의식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대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정체가, 문재인 정권 전체가 정권 내부 이너서클에서 뭔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거취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경제 공동체를 떠나서 운명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 정보제에 나오는 이런 분석대로라면. 그것은 뭐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집권 세력 안에서 조국을 내치지 못하고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는 데는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 대권이든 뭐 어떤 그 안 내부의 문제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만은 그런 문제, 내부 문제 때문에 뭐 정치적인 문제든 그 이너서클 안의 문제든 다 내부 문제죠. 권력 안의 문제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달 이상 조국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 이 행태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